이제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내릴 수 있어요. 영끌에서 사셨던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정치 리스크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하시는 분들의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요즘에 경기의 하방 압력이 높아진다고 하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경기가 많이들 안 좋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제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만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내릴 수 있어요. 심지어 2021년, 22년도에 영끌에서 사셨던 분들은 지금 만약에 부동산을 파신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발생하는 거래를 해야 된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하고 다르게 분류과세라서 그 해에 발생한 손실은 그 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택을 두 채를 가지고 계신다든지 주택과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혹시 이런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게 있다면 다른 부동산도 이익이 조금 나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걸 함께 양도해서 손실과 이익을 상쇄시켜서 세액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부동산을 하나 팔고 내년에 하나 팔 예정이었다면 손실나는 부동산이 있다면 올해 함께 팔아주거나 또는 내년에 손실난 부동산을 조금 유지했다가 내년에 함께 팔아주면 그게 훨씬 더 상쇄되는 효과가 커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거죠. 사업 절세 관련해서 하반기 국면에 대한 아니면 의견? 사실 사업하는 분들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하는 분들은 되게 경기가 안 좋아져서 결손이 발생하면 낙심하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나 사업은 계속 사업, 계속 기업이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올해를 끊어서 봤을 때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그 손실은 내년도 이후에 최소한 10년 정도는 2월 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 공제받는 금액은 이익이 발생하는 연도에 세액에서 세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결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잘 안 돼서 경기가 안 좋아서 결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때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사업을 운영해 간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손실이 많이 나는 게 좋은 건가요? 사실 손실이 많이 나는 게 좋은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정책기관인 기보나 신보 이런 데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대출을 받아 놓으신 분들은 그 대출을 빌려주는 은행에서 재무제표를 요청합니다. 재무제표 요청하는데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유의해야 되고요. 자, 이럴 때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출은 연장을 받아야 되겠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야죠. 그러려고 세무대리인이 있고 세무사가 있는 겁니다. 세무사에게 상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변경 시기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변경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개인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동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자의 동업 사업자는 조금 비추입니다. 차라리 법인으로 객관적인 주주로서의 관계가 유지되는 법인으로 동업을 하시길 바라고요.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을 하신다면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간편하게 가볍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 규모가 커져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개인 사업자가 된다면 그때는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가 이제 직원 수도 늘어날 것 같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갖춰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개인 사업자 분께서 대표님께서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그때까지는 개인 사업자를 해도 괜찮고, 아, 이제 나 혼자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데 이 일은 김 부장한테 맡겨야겠어. 저 일은 격리 부장인 이 차장한테 맡겨야 되겠어.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데 예년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최근에 기사 나온 게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언론에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마치 얘기를 들으면 세무조사를 좀 덜 하거나 이렇게 들리지만 우리가 가만히 국어사전을 따져보자고요. 예년이란 말은 일반적인 해들의 평균적인 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조사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는 겁니다. 왜? 세수가 너무 부족하니까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국세청에서 17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보는 느낌은 그래요. 오랫동안 이 분야에 일해온 전문가로서 볼 때 세무조사라고 하는 거는 세무조사를 해서 걷어들이는 세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해당 업종에 대해서 이런 경우엔 조사를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 해에 신고할 때 신고하는 세수가 늘어나게끔 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세무조사를 축소한다든지 또는 어느 파트에서는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번 돈 세금으로 다 낼 순 없다. 도와줘요 절세 명장 세금 폭탄 제거반